등을 돌리게 된 이유, 최 씨의 슈퍼 갑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부장이 원하는 그 급여 체계를 못 맞춰주겠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200만 원 한국에서 붙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다고 하죠. 네. 온전하게 그러면 독일 직원이니까 독일에서 다 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농단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무렵 눈밖에 난 노 씨. 해고 통보에도 버티는 노 씨에게 돌아온 건 최순실의 응징. 인터넷도, 난방도, 음식도,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곤 간장과 밥, 배를 움켜잡고 버티며 모은 자료들을 갖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협박도 이어집니다. 뭐 절반 수준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은 안 된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했죠, 저한테. 최순실의 배후를 짐작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냥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대통령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오래된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최순실의 성격상 더 이상 물어보면 네. 차단을 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은 그 의상 샘플실 아시잖아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네네.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의상실에서? 예. 그리고 영태한테 이 옷들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 옷을 만드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농단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은 독일에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죠. 고영태를 빨리 찾아라. 근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고영태를 빨리 해외로 보내라. 왜 안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얘 여기 있다가는 한국에 있다가는 죽는다. 네. 그 얘기를 하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됐든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인터뷰 중 그는 저에게 공포의 실체를 밝혀줄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공개는 잠시 망설이는 노 씨. 결국 고심 끝에 공개한 공포의 실체. 행정관으로부터 네. 이걸 전달받았는데 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문건의 출처는 청와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캐릭터라기보다도 그 자체는 두렵지는 않죠. 네. 근데 청와대라는 거와 그다음에 뭐 국정원이라던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박근혜라는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공개하는 문건, 미르재단 관련 질문, 재단 조직 체계, 이사회 사태 배경과 이유 등. 바로 첫날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착수적 검토라고 언급된 부분.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청와대 부서는 이 사람. 나는 가서 솔직히 다 얘기하고 싶은데 네. 벌써 위에서 청와대 쪽에 정동구 이사장이 조사받은 내용을 답하기. 위에서 보고 있다면은 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 그 공포감 같은 걸 느끼셨겠어요. 답변이 곤란한 질문에는 잘 모르는 것으로. 재단 참여 계기는 정경련으로 75억 기부는 기억 안 나는 것으로 등등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입한다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 검찰에 협조하려던 노 씨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검찰에 가서 조사 받기 전에 문건 이런 거를 전달받았는데 어느 누가 와서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검사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님께 자신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검사님도 못 벗을 각오로 자신 있게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님 앞에서 제가 영태한테 전화를 하죠. 영태야, 이제 너도 믿어도 될 것 같다. 신변이 노출됐지만 청문회는 그들에게 의외의 기회를 줍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을. 최 씨는 어떨까? 모든 집에 다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좀 뭐, 아쉽거나 하지 못했던 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아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고 씨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잠적설, 해외 도피설 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저도 운동선수고 영태도 운동선수지만 네. 저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좀 강단이 있고 좀 강한 반면에 영태는 좀 약해요. 저랑 뭐 요 근래 뭐 통화했을 때는 네. 뭐라고? 최순실하고의 그 재판에서는 네. 내가 당당히 나가서 다 증인을 하겠다,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헌재 변론에서 최순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도 세력은 오히려 노승일, 고영태다. 고영태와 노승일이 어떻게 청와대를 알아서 네. 청와대를 어떻게 움직여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관여를 해서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그다음 재단을 만들 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정경련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최순실 그다음에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될 부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 잘못하면 칼 맞아 죽는 수도 있어. 이게 잖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니까 털어내면 골 때리니까 이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내줘. 그러면 행복 되지 않을 거냐. 불안, 강박.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태민 사망 당시 누군가 폭력배를 보냈다는 주장. 만약에 대비하는 건 습관이 됐습니다. 증언 이후 석 달 사이 전화기를 수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지만 관심 밖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는 거야.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용기 있게 이거를 나타내주지 않겠냐. 근데 내가 갖고 있었으니 내가 하겠다.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의 공포에는 분명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발신자는 바로 권력입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는데요. 네. 우병우 풀려나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니까 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우병우 풀려나고 고영태 구속되죠. 내부자인 고영태가 현관문까지 부숴가면서까지 체포당할 사람인가. 네, 네. 우병우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노승일을 만났습니다. 노승일, 자신도 네. 검찰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고 각오한다고. 검찰이 자기 이런 식으로 체포하거나 노영태처럼 하면은 자기는 하여튼 검찰 앞에 빨가벗고 자기가 출두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고요. 또 어제 최순실이가 안민석을 수사하라고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참 이게 묘하게 돌아가죠. 근데 그렇게 법정에서 외쳤던 것도 3년 기획서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군요. 또 그러고 보니까 뉴스공장이 입조심하라고 방통위 1차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때문에요. 저 때문이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2차 중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제가 의원님 때문에요. 들었는데 저 때문입니다. 근데 네. 제가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혼밥 논란을 야기했고 이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안철수 측에서 항의를 했고 방통위가 징계를 했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 의원들과 1년 동안에 밥 한 끼 차 한 잔 하지 않았어요. 혼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저는 지도자는 능력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쏘갔는데 안철수 후보의 불편한 지지를 말했다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박근혜와 뭐가 틀립니까? 이런 비열한 행위 중단하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김어준과 뉴스공장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진실을 시리즈로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단 저 정 PD가 올해의 최우수 PD까지 상을 받은 분인데 저 PD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단 저 스스로의 자기 금열로 뉴스공장 탄압과 언론 탄압에 저항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금열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서 무슨 자기 할 말 금열을 다 한 거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은 안민석 의원은 무언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죠? 그러면?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금열
그럼- 저의 저항을 그래,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전에 자기 검열을 듣기에도 어떻게? 예. 침묵이 금이고 침묵이 침묵으로. 최고의 의원님이 어떻게 저항합니다. 침묵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뭐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비열하다 뭐 이런 언어는 좀 자제되어져야 그리고 하는 여기 게 국민의당이 맞는 것 없지 같아요. 않습니까? 항의를, 반론을 제기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근데 뭘 뭐 말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누가 말기도 저 대책이 없는 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술가들이 느끼는 자기 검열 고통 그리고 기자들이 느끼는 자기 검열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표정은 근데 왜 이렇게 밝으세요? 별로 밝지는 않은 얼굴인데. 거기에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의상실에서. 예. 그래서 영태한테 이 옷들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 옷을 만드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농단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은 독일에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죠. 고영태를 빨리 찾아라. 근데 최순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고영태를 빨리.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최 씨의 슈퍼 갑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부장이 원하는 그 급여 체계를 못 맞춰주겠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200만 원 한국에서 붙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다고 하죠. 네. 온전하게 그러면 독일 직원이니까 독일에서 다 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농단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무렵 눈밖에 난 노 씨. 당시에 했죠, 저한테. 최순실의 배우를 짐작하면서 공포가 극대화됐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냥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대통령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최순실의 성격상 더 이상 물어보면 차단을 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은 그 의상 샘플실 아시잖아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네네. 해외로 보내라. 왜 안 그러면 기자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 여기 있다가는 한국에 있다가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죠.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됐든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인터뷰 중 그는 저에게 해고 통보에도 버티는 노 씨에게 돌아온 건 최순실의 응징. 인터넷도 난방도 음식도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곤 간장과 밥. 배를 움켜잡고 버티며 모은 자료들을 갖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자 협박도 이어집니다. 뭐 절반 수준을 주시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은 안 된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